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 NS1의 링커 그리고 ED 부분과 EF 포지입니다. NS1은 RBD 링커, ED 세 부분으로 나뉘죠. 먼저 링커 부분부터 알아볼게요. 링커 부분은 이름처럼 RBD와 ED 부분을 연결하는 구조를 지칭해요. 링커 부분은 NS1의 아미노산 결합 중 72번에서 85번 사이에 해당돼요. 링컨은 도메인 간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NS1의 기능적 다양성을 가능하게 해줘요. 밑에 그림은 NS1을 도식화한 그림이에요. 72번부터 85번 선이랑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링커 부분이에요. 다음은 ED 부분을 알아볼게요. ED는 에펙트 도메인으로 숙주의 단백질들과 상호작용해서 면역 회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을 말해요. ED 부분은 NS1의 아미노산 결합 중 85번에서 230번 이상 부분에 해당돼요. ED 부분은 CPSF4 및 여러 단백질들과 상호작용해요. 밑에 그림은 NS1의 도식화한 그림인데 85번부터 230 플러스 표시된 부분이 에펙트 도메인이에요. 에펙트 도메인 그림 밑에 보면 EIF, 포지I, PKR, TRIM25, CPSF4 이런 게 있죠. 에펙트 도메인이 이런 단백질들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 EF4, GI, PKR, TRIM25가 대체 뭘까 궁금해할 수 있어요. 먼저 EIF4GI부터 알아볼게요. EIF4GI는 Eukaryotic Initiation Factor 4 General Isoform의 I의 줄임말이에요. 유카리오틱은 진핵생물을 뜻하고 initiation은 개시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EIF의 의미는 진핵생물 번역 개시 과정에서 작용하는 단백질 군이구나를 뜻해요. 다음으로 4는 이 단백질이 EIF 컴플렉스에서 네 번째로 발견된 그룹임을 뜻해요. G는 제너럴로 이 단백질이 EIF4E, 4A, F3 등 다양한 단백질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걸 뜻해요. I는 이소폼으로 EIF4G라는 단백질 계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주요 동형체라는 걸 의미해요. EIF4GI란 단백질을 지칭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EIF4GI란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봐볼게요. 이 그림은 EIF4G 패밀리에 해당되는 단백질들의 도식화 그림이에요. EIF4G 패밀리에 EIF4GI도 있고 EIF4G2도 있고 EIF4G2도 있음을 알 수 있죠. 각각의 단백질들이 패밀리에 해당되지만 구성이 조금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각각의 단백질들의 3차원 구조를 알파 헬릭스랑 베타 시트 구조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3차원 구조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각각의 단백질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2차원 도식화 그림이 3차원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건 EIF4GI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예요. 이 그림은 EIF4GI 단백질에 의존해서 번역하는 단백질 복합체 구조물의 도식화 그림이에요. 여기서 캐노니컬은 정형적, 표준적을 의미해요. 위의 그림을 보면 4GI라고 표시된 EIF4GI를 말하는 거예요. EIF는 생략된 거예요. 4GI를 중심으로 PABP, 4A, 4E, F3가 4GI에 결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EIF4GI 컴플렉스 복합체라고 불러요. EIF4GI의 도식화된 그림 중에 PABP, EIF4E, EIF4A, EIF3 이렇게 표시된 거 있었죠. 왜 이렇게 표시되냐면 EIF4GI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들 중에 이 부분들이 PABP, EIF4E, EIF4A 등이랑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4GI의 여러 단백질들이 결합해서 번역을 준비해요. 위 그림을 보면 처음 보는 단어들이 몇 개 보이죠?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 그림에서 40S는 리보솜 스몰 서브 유닛이에요. 40S는 약 33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AUG라는 번역을 시작하게 하는 코돈을 찾아요. MTH는 유카리오릭 M
mRNA의 O-터미널, 즉 말단의 보통 7메틸구아노신의 약칭이에요. 이 그림은 캡 구조 화학식이에요. 7은 자리를 나타내요. 7번째 자리에 N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7번째 N에 CH3가 결합되어 있죠. 이게 메틸 그룹을 나타내요. CH3와 결합되어 있는 화학 구조는 구아닌이죠. 이 그림은 EIF4E가 인식하는 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캡이라고 부를까요? 1970년대 처음 이 구조가 발견했을 때 mRNA의 O 끝부분을 뚜껑처럼 보호하는 모양이라고 해서 캡이라고 명칭한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5에서 3으로 인상결합이 아니라 5에서 5로 붙어있는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원래 mRNA의 결합 방향은 3번 말단에서 5번 말단으로 해서 결합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3번 끝에서 5번 끝으로 결합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캡 구조는 특이하게 5번 끝에서 5번 끝으로 결합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간 네모칸을 보면 3번 끝에서 5번 끝의 결합과 5번 끝에서 5번 끝의 결합의 구조적 차이점이 보이죠. 여기서 7메틸구아노신이 5번 끝에서 5번 끝 3인상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캡이라고 불러요. EIF4GI 그림에서 CDS는 코딩 DNA 시퀀스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엑손 부분을 뜻해요. 엑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mRNA에는 크게 엑손과 인트론으로 구성돼요. 그 중에서 엑손은 스플라이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RNA 영역으로 실제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서열들이에요. 인트론은 스플라이스 과정을 거쳐서 잘라서 없어지는 RNA 영역이에요. 실제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되지 않는 서열들이죠. 인트론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EIF4GI는 mRNA의 5번 끝 말단에 위치한 캡 구조와 폴리 A 꼬리를 연결해 번역 효율을 높여줘요. 그리고 리보솜과 mRNA를 결합시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게 하죠. 이 그림은 EIF4GI 컴플렉스가 폴리 A와 결합하고 있고 mRNA 말단의 캡 구조와 결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3차원 모형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RRM1, RRM2라고 표시된 푸른색들이 PEBP1을 의미해요. 이 PEBP1에 mRNA의 8개의 아데노신 그룹이 결합되어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화학 구조들이 8개의 아데노신 그룹이죠. 이 모형은 EIF4E와 M7G 캡 구조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간색 부분이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에요. 메틸화된 구아노신 캡의 구아노신이 음전하, 즉 빨간색 부분과 상호작용하고 이중인산 다이포스페이트 부분은 양전하, 즉 파란색 부분과 상호작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은 40S에 대해 알아볼게요. 40S는 리보솜 스몰 서브 유닛이에요. 쉽게 말해서 작은 리보솜인 거예요. 나중에 다른 단백질들이 붙어서 80S, 즉 더 큰 리보솜이 되면 번역이 시작돼요. 이 40S 리보솜의 3차원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3차원 리보솜 구조를 90도로 돌리면 왼쪽 3차원 모형이 돼요. 빨간 네모칸 부분을 보면 리보솜에 mRNA가 결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40S 리보솜이 EIF-GI 컴플렉스들과 실제로 어떻게 결합하는지 봐볼게요. 이 3차원 단백질 모형은 인터 서브 유닛 사이드에서 40S와 EIF-GI 컴플렉스의 전체적인 결합 구조인 거예요. 인터 서브 유닛 사이드는 40S 소단위체와 60S 소단위체가 서로 맞닿는 면을 말해요. 인터 서브 유닛 사이드에서 120도 회전하면 백뷰에서 보여지는 3차원 결합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백은 새 불이란 뜻인데 40S의 새 불이 모양으로 돌출된 구조적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명칭이 붙은 거예요. 백뷰에서 120도 회전하면 solvent side top view에서 보여지는 3차원 결합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솔벤트는 용매, 물이란 의미로 리보솜의 사이토플래즘, 즉 세포질이란 용매에 떠있는 상태의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의미해요.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mRNA가 어떻게 40S와 EIF4G 컴플렉스랑 3차원 결합을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2차원 도식화된 그림이 이해가 잘 안 될 땐 실제로 3차원 구조에서 어떻게 결합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PKR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